지상권입니다. 지상권 그러니까 지상에 대한 권리 그러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토지가 있으면요. 지상은 물론이고 지표 그리고 지하까지 포함하는 게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즉 토지 사용권이죠. 이러한 토지 사용권은요. 토지 임차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죠. 따라서 물권입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처분 양도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토지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이죠. 따라서 차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를 하려면은 신뢰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임차권 양도를 하려면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중점으로 봐야 되죠. 지금 이 부분은 단순 참고용입니다. 지상권은요. 지료에 대해서 약정이 없으면 일단은 공짜입니다. 즉 무상인 거예요. 따라서 지료를 받고 싶으면 반드시 지료에 대해서 약정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지료 약정이 없으면 지료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료액 등을 등기해야지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즉 지상권이 양도 양수되는 경우 있죠. 이 경우에 지료를 등기하지 아니하면요. 새로운 양수인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땅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지료 약정을 별도로 해야죠. 그리고 등기까지 하십시오. 그래야 지상권이 양도 양수되어도 지료를 챙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토지 양수인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액을 합산하지 못한다. 간단히 외우는 방법 이거죠. 남의 거에 대해서 본인이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거든요. 토지 양수인은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겁니다. 합산하지 못하는 것이죠. 토지가 양도 양수되었습니다. 이때는 B소유였고요. 양도 양수 계약에 의해서 이후에는 A소유가 됐어요. 기존의 B에 대해서 지상권자가 1년치를 연체했습니다. 그리고 A에 대해서도 1년치를 연체했어요. 그러면은 양자를 합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년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합산하지 못한다.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체납 관련해서는 합산하여 2년치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 발생을 하죠. 자, 이 부분은 이해를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충료해서 설명드린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 소유자가 있고요. 지상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어요. 이 지상권자는 지료 약정이 있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치를 안 냈어요. 2년치를 체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 연체액을 합산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최초 1년치를 연체했어요. 그리고 다음 연도에도 1년치를 연체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때는 토지 소유자는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죠. 처음 1년치를 연체했어요. 2년치는 잘 냈습니다. 그런데 3년치를 또 연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초와 3년째 이 부분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도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용서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토지 양수인 즉 사람과 관련해서는 자기 것만 보는 겁니다. 남의 것을 주장 못하는 거예요.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정확히 외우면 됩니다. 토지 양수인 관련해서는 연체액 관련 합산하지 못한다. 즉 자기 것만 주장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영구적인 지상권 가능합니다. 실제로 전선 철탑 있죠. 그 경우 등기부 등본 보면은요 영구적인 거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법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죠. 민법에는요 최단기간만 제한하고 있어요. 즉 단기만 제한합니다. 장기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아요. 장기에 대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한대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단기간 이런 것이죠. 견고한 건축물, 즉 석조라든가 석회조, 그리고 연화조. 연화조는 기하를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견고한 건축물을 봅니다. 따라서 최단기간을 30년으로 정해놨어요. 우리 이 법은 최단기간에 대한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년으로 우리가 지상권을 설정했다. 즉 석조나 석회조, 연화조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은 1년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30년짜리로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단기간 제한의 의미예요. 그런데 만약에 500년으로 했다 합시다. 자, 이거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을 안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영구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최단기간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이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부시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 건물을 남겨두기 위해서, 존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상권을 배우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에게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요, 최단 전속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속초 건물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은 전속기간에 대해서 정함이 없으면은 30년으로 되는 겁니다. 수목도 마찬가지로 30년이 돼요. 그러나 공작물의 경우에는 5년이죠. 그 외 일반 건축물은 15년입니다. 이 부분은 외우지는 마시고요. 나중에 문제에서 나온 부분만 조금 알면 돼요. 이거를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만료시 지상물 현존, 전속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전속 있을 존자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럼 지상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물이 현존한답니다. 그러면 이 건물 바로 부수면 아깝죠? 사회경제상으로는 이 건물을 부시지 않고 전속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지상권 계약을 갱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은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그러면 이 건물을 네가 사가라, 즉 사가라고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를 청구합니다. 이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해요. 매수 청구에서 또 거절하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형성권이니까. 이 부분 총론 관련해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는 매수 청구권이죠. 이것은 형성권입니다. 직관적으로 봅시다. 누가 유리한 거죠? 이렇게 되면 건물주, 즉 건물 소유자가 유리하게 되는 거고 토지 소유자는 불리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러한 감각을 키우면요, 나중에 여러분 찍더라도 좀 잘 찍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죠. 그런데 구분이랍니다. 타는 아니고 구분한다는 것이죠.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지상의 상하의 범위를 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그 다음에 지하도 되는 겁니다. 지하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죠. 즉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구분을 했죠. 이렇게. 그래서 구분지상권입니다. 이 부분만 사용하겠다는 거죠. 관련하여 건물이나 공작물만 되는 거예요. 수목은 안 됩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죽어라고 외우던데 그러지 말고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하 또는이죠. 지하와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수목을 한번 봐봅시다. 토지가 있으면요, 나무는 뿌리도 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상으로도 올라가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지하와 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분지상권의 영어의 정의에서 또는이라고 했는데 안 맞게 되죠. 상하의 범위를 정한다, 이 부분에서도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목은 배제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겁니다. 분묘 기지권입니다. 분묘는 이런 것이죠. 봉분입니다. 그리고 기지, 묘가 깔고 앉은 터죠. 그리고 석조물도 이렇게 있죠. 석물들. 그리고 벌초하는 일정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분묘 기지권은요, 취득 요건이 있어요.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점유 관련해서 20년 공연히 그리고 평온하게 점유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장사법 시행 관련이죠. 장사법 시행 이후로는 분묘 기지권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의 땅에다 함부로 묘 쓰지 마라, 그겁니다. 외우는 방법은 이거죠. 간첩 신고는 113이죠. 즉 2001년 1월 13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공평이죠. 이 요건도 죽어라고 암기하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료 지급 의무 발생 시기인데요. 분묘 기지권이 발생, 남의 토지에다가 묘를 썼어요. 관련해서 이러한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지료를 줘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상권 관련해서 지료는 아무 말이 없으면 원래는 공짜였거든요. 무상이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지료를 특별히 정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발생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죠. 시효 취득 시에는, 즉 분묘 기지권 남의 땅에다 묘를 썼는데 그 경우가 20년 이상 지나고 요건을 갖추면은 시효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 지료 지급 의무 발생 시점이 이겁니다. 땅 주인이 돈 달라고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외우기 쉽게 이럽시다. 시에서 치읓이 있죠. 그 다음에 청구할 때 치읓이 있죠.
이 두 개가 서로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일단 이해식 암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양성이 있습니다. 토지 양도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가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A 소유 토지가 있어요. A가 자기 부친의 묘를 썼습니다. 즉 A가 설치한 거예요. A 소유죠. A가 이 토지를 B에게 팔았습니다. 팔면서 이 분묘를 철거하겠다라는 특약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으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되죠? A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그게 바로 지상권이죠.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게 지상권이죠. 이와 같이 아무 말 없이 양도하게 되면 그 즉시 A는 땅은 팔았지만 분묘기지권은 취득합니다. 즉 토지 양도로 취득 시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어요. B가 달라고 청구할 필요 없이 양도했다 그러면은 바로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A가. 해봅시다. 양성이에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관습법도 법이죠.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할 때는, 즉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매매로 취득했다, 즉 법률행위죠. 그 경우에는 등기를 요합니다. 그러나 매매에 의한 경우가 아니죠. 관습법상 취득한 거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법정지상권을 처분할 때에는, 즉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지상권이 없어요. 왜 그렇지요? 처분이 바로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등기해야지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외적이고 새로운 거 신기한 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다 했던 것들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가 필요 없죠. 그러나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는 등기가 필요했죠.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자, 이 부분 중요하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로 있습니다. 토지도 A 소유자, 건물도 A 소유자이기 때문에 A는 건물주 입장에서 당연히, 지극히 당연히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아무 말 없이, B도 아무 말 없이, 철거 특약 없이, 즉 토지 사용권을 없앤다 이 말 없이, 또는 법정 지상권을 만들겠다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겠다 이런 말 없이 토지만 다른 사람, 즉 B에게 팔아버린 경우예요. 그러면은 B가 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건물을 부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유지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죠. 사회경제상 그게 더 맞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즉 건물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의 몫으로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의 몫이 아니고,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이 건물이 부시지 않고 철거당하지 않고 계속 되는 것을 원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게 판례상 인정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 그럽니다. A가 B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죠. 이 경우에서는 관습법상이기 때문에, 즉 취득 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등기 없이도 A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의해서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B는 A에게 건물 철거나 대지를 달라고 대지 인도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물에 대해서 C에게 양도되면 좀 달라집니다. A가 C에게 건물을 팔 때, 즉 소유권을 넘길 때 A가 가지고 있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B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거죠. 즉 철거 특약 이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항상 건물주, 즉 C에게 유리하게 판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목급이 되는데 이유는 물권법 규정 때문에 그렇죠. 즉 C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법률행위죠. 물권 변동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죠? 등기가 있어야지 되죠. 그래야지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죠. 즉 C가 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등기를 하지 아니했다면은 C는요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B는 C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C가 경매로 취득했다. 경매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죠. 법률 행위가 아니라. 따라서 법정지상권 취득에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에 B는 C에게, 즉 경매 취득자에게 건물 철거해라 이렇게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민법의 물권법 일반 법률에 따라서 보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만 좀 특이하죠. 우리가 처음 보는 건데 간단하게 기억하는 방법이 이거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사람의 소유였어요. 그 경우 한쪽만 지금 바뀐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토지의 경우 이 소유자가 바뀐 경우였죠. 그렇다면 이 경우에 건물주를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쪽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아래쪽 볼게요. 이 경우는 토지는 그대로인데 건물만 팔린 경우죠. 동일했는데 건물만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즉 동일했는데 달라진 경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을 부시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즉 건물주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면 돼요. 이러한 지극히 단순한 논리만 알고 있어도 우리 객관식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물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다툼성 판례에 따름 1번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 지상권을 저당권의 객체로 하는 경우 있습니다. 따라서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즉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그 담보물권 목적물이 지상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안 될 것도 없어요. 참고로 이 물건은 뭡니까?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알려드린 겁니다. 유체물이죠. 그리고 또 있죠.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쓴다고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2번 물권의 창설에 대한 거네요. 물권은 함부로 만들어낼 수 없죠. 규칙으로는 안 됩니다. 법률로 만드는 거죠. 관습법도 법률입니다. 3번 구분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 표시에서 전유 부분 면적 표시가 잘못되어서 그 잘못된 만큼만 보존 등기를 말소한다. 즉 말소할 수 없다 했는데 이거 맞는 겁니다. 보존 등기는 이런 것이죠. 출생에 관한 거죠.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서 즉 신축하면서 만드는 최초의 등기입니다. 등기를 할 때에는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부가 나오죠. 한 개의 보존 등기부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부분을 쪼개가지고 이 부분은 보존 등기, 이 부분도 보존 등기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보존 등기 한 개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말소도 마찬가지예요. 부분 말소란 게 애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소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말소되면 이 물건 한 개 전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읽으면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 보존 등기 한 적도 없고 따라서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소할 수도 없는 거죠. 맞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그 등기부를 수정하면 되죠. 4번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어요.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영익물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능합니다. 5번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 경계선이 실제와 다르게 됐다면 경계 확정을 어느 것으로 해야 되죠? 잘못된 걸로 해야 될까요? 아니죠. 제대로 된 거 실제 경계선 이걸로 해야 되죠. 지적도의 경계선에서 잘못된 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외우십니까? 외우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 땅 주인입니다. 실제로 합니까? 아니면 엉터리로 된 걸로 합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을은 갑과의 지상권 설정 계약, 즉 지상권 문제입니다. 토지 소유자를 보니까 갑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지상권을 취득했다. 지상권은 을이 취득했어요. 그 지상에 건물을 완성했답니다. 주어는 을이죠. 을이 건물을 완성한 거예요. 따라서 그림 이렇게 됩니다. 을.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기억. 을은 지상권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과 소유권은요. 전혀 별개의 물권입니다. 항상 같이 묶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분리 양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는 거예요. 서로 분리가 되죠. 분리 양도 가능해요. 니은번 을은 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어느 것을 남겨놓든 상관없습니다. 소유권과 지상권은 별개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어요. 디귿번 지료지급 약정이 있음에도 을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했다. 지료 미지급 관련해서 우리가 암기한 게 있었어요. 합산하여 2년분이죠. 연체한 경우에는 즉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연체한 거예요. 따라서 갑은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문에서는 3년분 미지급이랍니다. 2년분을 초과했죠. 따라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요. 갑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경우, 자 결국 지상권을 물어보는 거죠. 갑 중심으로 보면 되겠네요. 푸는 로직은 이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그 후 매매 등을 이유로 해서 토지 소유자나 또는 건물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에요. 그 경우에는요. 건물을 유지하는 방향, 즉 건물 소유자, 건물주를 위해서 판단하는 게 바로 지상권입니다. 즉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건물주를 위한 거예요. 즉 건물 소유자를 위한 겁니다. 건물을 부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건물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기억, 을 소유 토지 이외에 토지는 을 소유입니다. 을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병소유 건물은 병입니다. 이 건물을 갑이 매수했다는 거죠. 갑에게는 지상권이 일절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갑은 지상권이 없습니다. 니은 을 소유 토지랍니다. 그 위에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했다는 거죠. 즉 공유입니다. 건물의 공유예요. 그 경우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했다가 경매로 병이 토지 소유권 취득했다. 즉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네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문제죠. 기역의 경우에는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문제였고요. 경매로 인한 경우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문제입니다. 문제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린 지상권이 있는지 말면 됩니다.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토지는 을의 소유, 건물은 갑과 을이 공유입니다. 한 개의 건물이에요. 한 개의 물건입니다. 쪼개져 있는 게 아니죠. 병이 토지 소유권 취득했다는 거죠.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을이고 건물에서 을과 함께 갑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경우에도 지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법정지상권이죠. 공유물이기 때문에 한 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건물을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갑과 을이 함께 병에 대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죠. 디귿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 미등기 건물과 자 건물인데 미등기랍니다.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함께 매수 이 부분도 포인트예요.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자 그림으로 그려야겠네요. 을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샀다고 했으니까 당초에는 미등기 건물인데 을 소유였죠. 그리고 을로부터 대지 같이 샀다고 했으니까 토지 역시 을 소유였어요. 갑이 함께 샀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미등기 건물하고 대지를 일괄 매수한 겁니다. 일괄 매수. 한 방에 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갑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자, 안 읽은 부분 보면요. 대지에 관해서 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답니다. 만자가 있죠. 토지에 대해서는 갑의 소유 맞아요. 법률상 갑 소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물에 대해서는 미등기죠. 매수, 즉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지만이 건물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여전히 미등기이다 보니까 이 건물은 법률상으로는 을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 대지가 경매되었다. 즉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죠.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부가 문제되는 거죠. 이 경우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즉 경매로 병이 땅 주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갑에게 인정이 되느냐를 보는 거죠. 갑에게 지상권이 인정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제 조건은 갑은 건물주여야 되거든요. 건물 소유자여야 되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 을이 소유자이지 갑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갑에게 병에 대한 지상권을 인정할 여지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죠. 일괄 매수는 안 된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그림으로 보면 다 풀립니다. 기본 로직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다 풀리는 것들이지 일괄 매수는 안 돼, 뭐는 돼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외우다 보면요. 물권법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지상권, 옳은 것, 다툼성 판례에 따름 기억,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토지 임대차에서 차임지급은 성립 요소가 맞았어요. 그러나 지상권은 지료지급이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상권은요. 아무 말이 없으면 지료 약정이 없으면 공짜입니다. 즉 지상권에서 지료지급 약정이 없으면 무상입니다. 기간이 만료됐답니다. 즉 지상권 기간 만료로 지상권은 당연히 소멸을 하죠. 그냥 기간이 만료가 됐으니까 소멸하는 건데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즉 계약을 갱신하는 거죠. 만일에 토지 소유자가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수 청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거절하면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매수 청구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이 바로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상권 관련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민법 총칙에서 객관식 시험에 나오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형성권이에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디귿, 지료 체납 중에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토지 소유 양도,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중요합니다. 자주 나와요. 양도 전후 통산 틀렸죠. 자, 합산 안 한다 그랬죠. 합산 안 합니다. 합산하는 경우는 지료 체납이었죠. 2년치. 그때만 합산하는 거예요. 이거 이론에서 설명했는데 또 이해 안 되시죠?
아시는 분 넘어가시고요. 모르는 사람 다시 들으세요. 이때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 소유자 A였고요. 양수인이 B예요. 전 소유자, 즉 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자가 1년치를 체납했습니다. 지료 체납한 거죠. 그러고 나서 B에 대해서 1년치를 또 체납한 거예요. 이 경우에 지료 체납이 일어나면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데 B는 1년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즉 B가 A에 대한 부분까지 합산해서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시 지문을 보면은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즉 합산하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리을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물어본 게 이거죠. 담보지상권에 대한 거예요. 담보지상권은 이런 것이죠. 원래 지상권이란 것은 토지 사용권입니다. 그런데 이 담보는 뭐죠? 돈을 안 갚으면은 경매에 붙여버리겠다, 그 소리거든요. 즉 원래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저당권,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그 토지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나 또는 채무자가 건물을 올리게 되면은 이 토지 값어치가 떨어지거든요. 왜 떨어지냐면 다른 제3자의 권리가 들어오면은요, 그만큼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거죠. 담보 가치 하락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 건물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까지 같이 설정을 해버리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 지상권이 지료를 받거나 또는 토지 사용 그 부분 때문이 아니고 담보 가치 하락, 즉 담보 목적인 겁니다. 이를 우리는 담보지상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말을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보시죠. 무상이라고 했죠. 공짜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했다 해도 임료를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공짜로 해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돈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없다 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다툼 있음 판례에 따름 기억, 담보 목적의 지상권, 담보지상권이죠. 이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 채권이 소멸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담보도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지상권도 소멸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주예요. 이게 주인입니다. 그리고 지상권은 따라다니는 거죠. 종된 개념이에요. 주가 없어지니까 종도 없어지는 겁니다. 니은 지상권자의 지로 지급 연체가 연체의 문제죠.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토지 소유권 양도죠. 토지 양수인은 드디어 나오네요. 자신에 대한 맞죠.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안 되죠.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이 경우 연체 기간 관련해서 양수인은 즉 토지 양수인은 자신의 연체 기간만 보는 거예요. 전 양도인의 연체 기간을 합산하는 거 아닙니다. 디귿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 그 경우에는 이제 지료 지급 의무인데요. 치읓은 치읓과 만납니다. 청구 치읓 맞죠? 시효 취득 관련해서는 지료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치읓과 치읓이에요. 자, 지문이 좀 길죠? 뒤에서부터 좀 볼까요? 건물 축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쭉 보니까 지상권 설정 이거 키워드가 될 수 있죠? 또 봅시다. 담보 얘기 나오네요. 이거는 뭡니까? 담보지상권이죠. 담보지상권은 특징이 있어요. 지료가 없죠. 무상입니다. 담보니까 그 앞에 저당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은행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은행으로부터 돈 빌린 거죠. 그런데 그 담보가 좀 시원치 않은 거예요. 담보물이 토지인데 저당권 설정하면 돼요. 그러나 그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그러면은 담보 가치가 하락됩니다. 따라서 이를 막고자 지상권까지 설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권은 토지 사용을 위한 또는 지료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담보만을 위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료가 공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 설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갑과 을이 야물게 건축물을 축조해버린 거죠. 자, 이 경우 은행 을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죠. 따라서 지상권에 기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를 반환하라고 대지 인도 청구도 할 수 있어요. 병은 대항 못합니다. 갑에 대해서 받을 돈 있다고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병과 갑 사이의 채권 채무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은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상권은 물권입니다. 물건 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강력한 권한이 있어요. 1번 을의 채권이 소멸됐답니다. 그러면은 알맹이가 없죠. 왜냐하면 더 이상 담보를 잡을 필요가 없죠. 따라서 지상권도 소멸합니다. 이게 존속, 이게 틀렸네요. 기억나시죠? 이 채권 이 부분이 뭐죠? 주입니다. 주.
지상권은요, 종이죠. 주가 없어지면 따라다니는 종도 없어지는 겁니다. 3번 을은 은행이죠. 병에게 X의 사용수익 이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틀렸어요. 사용수익 이거는 뭐죠? 지료에 대한 거죠. 사용료, 지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보지상권이에요. 따라서 지료를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 애초부터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해서 반환 청구하는 건 안 돼요. 4번 건물 축조 때문에 교환가치가 하락했대요. 그렇다면 손해배상 해줘야죠. 맞습니다. 을은 갑에게 저당권 침해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5번 을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 아니죠. 담보 목적 지상권도 여전히 지상권입니다. 즉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에요. 그 결과 피담보 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적법합니다. 적법 안 해요. 법정 지상권 옳은 것은 다툼성 판례에 따른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죠. 따라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5번 볼까요?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했대요. 그러면은 경락인, 즉 경매를 통해서 받은 사람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죠. 법률 행위에 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 없어요. 1번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 지상권은요, 건물을 위한 거죠. 즉 건물주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건물을 유지시키는 게 공익입니다. 유지시키는 게 바로 뭐라고요? 공익이에요. 따라서 법정 지상권은 공익상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서 법정 지상권을 없애버리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잔머리 굴려도 필요 없어요. 법정 지상권은 건물주 편입니다. 2번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양도는 법률 행위죠. 따라서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당연히 취득한다. 당연히는 등기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틀렸죠. 등기해야 됩니다. 3번 법정 지상권인 건물을 양수했답니다. 양수는 법률 행위예요. 따라서 지상권 등기를 마쳤다면 적법한 지상권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양수인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양도인의 청구권을 대의하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양수인이 이러한 등기를 안 했다면 양도인의 청구권을 대의해서 행사해야 되죠. 경매된 경우에 동일인 소유 여부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금 완납 시가 아니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입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을 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지상권 양도 관련해서 소유권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2번 지료에 관해서 협의도 없고 법원의 결정도 없답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따라서 연체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3번 지료 약정은 등기된 때에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지료 약정이 등기되지 않았다면요. 공짜로 봅니다. 지상권 관련해서 기억나시죠? 건물주 편이라니까요. 공짜면 누가 좋죠? 건물주가 좋죠. 4번 토지 양수했답니다. 이 키워드죠. 관련해서 지료 연체액 합산 틀렸죠. 지상권 소멸 청구 관련입니다. 합산을 못하게 하니까 누가 유리하죠? 건물주가 좋죠. 즉 법률 규정이 애매하거나 또는 없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로 대법원까지 간 건데요. 이러한 경우 건물주에 유리하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잘 모를 때는 건물주 편에 서서 정답을 고르세요. 5번 저당권 설정이 됐는데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답니다. 이 경우 지상권이 소멸되면은 저당권자가 손해를 보죠. 따라서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상당한 기간 경과를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저당권자를 보호를 어느 정도는 해주는 것이죠. 지상권에 대해서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4번부터 보실까요? 저당권의 목적이랍니다. 즉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에요. 이 경우 저당권자 보호 관련해서 지상권이 곧바로 소멸하면 저당권자가 손해를 봅니다. 따라서 지상권 소멸시킬 때는 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 통지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됩니다.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자, 이런 질문을 여러분 지금 암기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약간의 이해를 하면은 암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었죠. 토지가 멸실되면 지상권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건물은 멸실돼도 지상권은 존재해요. 즉 보실까요?
물이 없더라도, 즉 건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 맞죠?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 양도 가능합니다. 지상권은 물권이고 이 물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이 물권, 즉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양도는 자유예요. 관련하여 토지 임차권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지상권 양도는 완전 자유입니다. 3번 지상권과 관련해서 상하의 범위를 정한답니다. 구분 지상권이죠. 공작물 맞네요. 안 되는 건 뭐였죠? 수목은 안 됩니다. 건물은 돼요. 5번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 제공, 매수 청구. 자, 매수 청구하는 거죠. 여기서 지상권 설정자는 누구죠?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상권자도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한 요건은 같이 해야겠죠. 자, 지문이 좀 깁니다. 뭘 물어보는지 이 지문을 먼저 볼게요. 관습사항의 법정지상권, 관습사항의 법정지상권, 관습사항의 법정지상권. 지상권 문제를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야 되죠. 갑은 자신의 토지와 건물이랍니다. 그러면은 갑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건물을 을에게 매도했다. 을. 그러면서 건물 철거 약정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겁니다. 즉 지상권 여지가 있는 거죠. 이 경우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죠.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했어요. 그리고 소유권 등기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법정지상권 등기를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매도,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법정지상권의 경우는 정확하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었죠. 등기를 해야지만 취득하는데 그 등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병은 지상권이 없습니다.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1번 을은 관습사항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죠. 관습법상이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죠. 따라서 등기 필요 없습니다. 갑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병은 지상권 등기를 안 했어요. 따라서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불법이죠.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병은 법정 지상권이 없어요. 지상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 사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돼요. 3번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간략하게 그릴게요. 처음에는 토지 건물 동일한 사람 소유였어요. 건물만을 팔았죠. 여기서 을이 세모입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가 없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요. 그리고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거죠. 즉 토지가 양도되어도 이 경우는 정입니다. 정에게 양도되어도 여전히 이 토지 위에는 지상권이 있는 거예요. 따라갑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물건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정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4번 갑의 병에 대한 철거 및 인도 청구는 자 여기서 토지 인도 청구는 토지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즉 토지 반환 청구입니다. 신흥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자 맞습니다. 원래 판례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데요. 저희는 그냥 직관적으로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은요. 한번 볼까요. 갑은 건물 매도하고 등등등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 이거 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돈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을이 건물을 다시 병이라는 사람에게 판 거죠. 그런데 법률로 따지면 이 병이 건물만 이전 등기를 하고 지상권 부분을 깜빡 잊어버렸든지 몰랐든지 특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똑똑한 갑이 너 지상권 없지?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돈 다 받아놓고 나서 건물 부셔라. 그리고 그 땅 내놔라. 이게 되겠습니까? 갑의 이러한 모습이 성실한 모습은 아니죠. 따라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는 이렇게 유식하게 설명을 합니다. 병은 아직은 지상권은 없지만 장차 을을 대의해서 지상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고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한 지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뭐 대의 청구 그런 얘기는 안 나오니까요. 방금처럼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5번 경매로 취득했답니다. 그러면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죠.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을은 갑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해 갑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제3자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 했는데 지상권은 물권이고 양도의 자유가 있어요. 토지 사용 관련해서 토지 임차권이 있죠. 이 경우는 임대차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지상권은 달라요. 물권이기 때문에 양도의 자유가 있어요. 지상권 존속 중이다. 지상권 물권이고 효력이 있죠. 따라서 그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상권이라는 게 토지 사용권인데 즉 반환하지 않는 거예요. 3번. 지료를 연체했답니다. 1년 6개월은 아니죠. 합산하여 2년분이죠. 이 경우에는 소멸 청구 못합니다. 4번. 기간이 만료하면 지상권이 소멸하죠. 그리고 엔드예요. 그리고 건물이 현존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바로 부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을 살리도록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5번. 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답니다. 그 경우에는 역시 건물을 부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살리는 방향이죠. 건물 유지 방향입니다. 최단 기간을 정한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소멸 청구 이건 아니죠. 지상권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이거 맞아요. 관련하여 차임 지급이 요건인 경우 있었죠. 그 경우는 토지 사용 관련 토지 임차권입니다. 2번.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의 문제입니다. 부합은 이런 거죠. 무엇에 부합되는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토지에 공작물이다. 물건이 부합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보는 방법은 뭐였죠? 동구권 기억나시나요? 동구권이죠.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먼저 구성 부분인가를 봅니다. 벽면을 구성하는 시멘트처럼 그 경우에는 구성물로 봐서 부합이 확실히 되죠. 그리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권호는 살피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구성 부분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현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을 일단 배제하고 그 다음은 권원을 보죠. 권원이 있다면 부합되지 않아요. 지상권에 기하여 권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다. 틀렸어요. 즉 지상권은 양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토지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지상권은 양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4번. 구분지상권입니다. 구분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맞죠. 수목만 안 됩니다. 5번. 담보지상권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다. 이게 주죠. 목적이 담보를 위한 거였거든요. 채권 확보를 위한 거였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지상권은 종된 권리였죠. 역시 없어집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양도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된다. 맞죠? 양도는 법률 행위입니다. 따라서 물권 취득 변경에는 등기를 해야 돼요. 2번. 법정지상권이랍니다. 즉 법률 규정에 취득한 사람이죠. 법률 행위에 의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하여야 이 부분이 틀렸네요. 3번. 법정지상권자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죠.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입니다. 지료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청구해서 법원이 정한다. 맞죠? 5번. 자, 다 필요 없고 건물 철거 합의했답니다. 그렇다면 법정지상권 없죠. 그림에서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뭐였죠?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즉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였어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없습니다. 지상권 틀린 것은 1번. 지상권 설정 목적 건물이 전부 멸실했다. 지상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죠.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토지가 멸실되면 지상권은 없어져요. 그러나 토지가 남아있다면 건물은 중요치 않는 거예요. 건물이 전부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1번 지문 뜻을 모르고 무턱대고 외우면 굉장히 이런 게 힘듭니다. 약간의 이해를 가미해가지고 외우세요. 2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랍니다. 물권이 있는 거죠. 그 토지를 양수했대요. 그 토지 이에는 여전히 지상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토지 양수자가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한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가 맞죠. 이런 거 안 당하려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3번. 환매 특약 등기 당시에 나대지였죠. 그러면 이걸로 우리는 판단하는 겁니다. 나대지는
토지에 건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이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든 어쨌든 지상권은 뭘 위해서 있죠? 건물 소유자, 건물주에 의해서 있는 겁니다. 즉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대지는 애초에 건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4번 법원이 결정한 지뢰의 지급을 2년분 지체했답니다. 합산하여 2년분이죠. 따라서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담보지상권이네요. 이 경우 채권이 변제됐답니다. 주가 없어진 거죠. 그럼 그 지상권 종도 없어집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이나 즉 담보권이죠. 그리고 경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상권 관련해서는 토지와 건물 관련해서 동일인 소유인가를 먼저 판단하죠. 그 판단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요. 저당권 같은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하여 니은을 먼저 보실게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이때 기준으로 해서 동일인 소유 여부를 보는데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답니다. 자, 이 부분이 강조가 된 거죠.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다. 이 부분하고요. 기억을 보실까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건물이 축조된 후 자, 설정된 저당권 설정이 먼저 있었고 그러면 이때는 건물이 아직 없었다는 겁니다. 끊어서 읽는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개의 비교를 위해서 그럽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으로 하면 건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의 존재의 이유는 건물주, 즉 건물의 유지를 위한 건데 건물을 부시지 않기 위한 건데 건물 자체가 없으니까 더 논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지가 없어요. 자, 니은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 즉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거죠.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상권이 인정이 되죠. 건물을 헐지 않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돼요. 디귿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그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답니다. 즉 완벽한 건물이 아니라 아직은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됐다. 원래 판례는요. 이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은 경매 절차에서 건물의 주벽과 지붕 등이 갖춰진 걸로 나와요. 어찌되었든 이와 관련해서 건물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돈이 많이 투입됐을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봐봅시다. 그간 지은 것을 부시는 게 맞을까요? 그 건물을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지상권의 논리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지상권의 논리는 건물주를 위한 거예요. 즉 건물을 유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애매하면 어떻게 한다? 지상권이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1번 동일인 소유 토지 건물.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이 철거됐답니다. 그러고 나서 제3자 소유 건물이 새로 축조됐대요. 우리가 보는 게 지금 법정지상권 문제죠. 그러면 뭘 위해서? 건물주를 위한 거죠. 즉 건물의 유지와 관련된 거죠. 그럼 이미 부서진 것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애초에 없는 거고 새로 축조된 것만 보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 보니까 토지에 관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답니다. 달라진 게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동그라미였는데 제3자 소유 건물이 새로 축조됐다 그러면 세모로 지을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했으니까 네모, 별 뭐 이런 식입니다. 이 보세요. 동일하지 않죠?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지상권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 위에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가 틀렸어요. 인정이 됩니다. 아까 앞부분 판례 봤죠?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건축 중에 있어도 일정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지상권을 인정해서 건물을 유지하는 게 우리 사회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부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유지하는 게 맞아요. 자, 따라서 무허가 건물도 되는 거고요. 미등기 건물도 되는 겁니다. 아까 건축 중인 토지도 준공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허가이면서 미등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거 당연시 된 사람은 넘어가시고요. 이해를 원하시는 분에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됐답니다. 이 지상권은 물권이죠. 즉 토지 위에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양수된 거예요. 그러면 양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즉 그 토지 위에도 이 물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토지가 양도 양수돼도 이 지상권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토지 위에 묻어가는 거예요. 3번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 시효취득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아니죠. 아무 말 없으면 지료는 지급하지 않는 거죠. 그게 지상권입니다. 토지 소유자는요, 지료를 받고 싶으면은 이 경우 시효취득 관련해서 치읓이죠. 즉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를 해야지만이 상대방은 지료 지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지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4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건축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 부분 끊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토지 공유자니까 2명만 그릴게요. 그 중에서 1명이 건물을 건축했대요. 그러면 이 건물은 동그라미의 소유입니다. 그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둘 다 달라졌네요. 다른 사람은 그리면 되죠. 이 경우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문제입니다. 이 건물이 지금 별 모양에게 있죠. 어느 한쪽이 달라져야 되는데 둘 다 달라져 버렸어요. 따라서 이거는 성립 안 됩니다. 5번 미등기 건물, 이거 중요하죠.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대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뒤 저기까지 그림을 그릴게요. 미등기 건물이 있었고 그 대지와 함께 양수했답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미등기 건물이니까 여전히 미등기겠죠. 대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다. 지상권 등기 안 했습니다. 양도 양수면은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지만이 되는데 지상권 등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상권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도 미등기예요.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동그라미 소유가 아니죠. 그 이전 사람이 세모였다면 여전히 세모 소유인 겁니다. 그 후 대지가 경매대에서 타인 소유로 되었다 해도, 즉 별로 받겠다 해도 이 부분에서 동일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다소 까다로운데 차분하게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지상권 옳은 것은 판례감 1번 지료가 등기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즉 타인에게 매도됐다 해도 지료 관련 증액 청구권이든 무슨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2번 공작물 소유 목적 존속기간은 5년 했다. 잘했죠? 이거 법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최단 존속기간이에요. 공작물에서 5년입니다. 이거 맞아요. 그런데 15년이라 했네요. 이게 틀렸어요. 3번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 지상권만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어요. 소유권과 지상권은 별개의 물권이죠. 따라서 분리 양도 양수 가능합니다. 없다가 틀린 거예요. 4번 지료 연체 관련해서 연체 기간이 합산하여 2년이 돼야죠. 아니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5번 구분 소유적 공유 문제죠. 이 경우에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내부 관계에서는 구분 소유적으로 보는 거고요. 즉 두 개의 물건을 쪼개서 보는 거고요. 공유는 외부 관계죠. 외부 관계에서는 한 개의 물건으로 보는 겁니다. 간섭법상 법정지상권 문제예요.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위에다가 을이 건물을 신축했대요. 갑이 배타적 이 부분, 을이 배타적 이 부분인데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을이 신축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갑이 지은 게 아니라 을이 지은 거죠. 그렇다면은 을이 갑에 대해서 침범한 경우네요. 따라서 이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련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각자가 배타적으로 구분 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즉 갑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이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묘에 대한 부분이죠. 85년에 설치했답니다. 그러면은 113이죠. 2001년도 1월 13일 이전에 설치했죠. 장사법 시행 이전입니다. 따라서 20년간 평원 공연성 인정이 되면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죠. 그런데 2015년까지라 하겠어요. 그렇다면은 30년이 넘었죠.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취득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수호봉사 계속 중이랍니다. 그러면은 소멸한 게 아니죠.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을은 갑에게 분묘 이장 청구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이 발생을 했어요. 따라서 그 땅에 대해서 딴 데로 옮기라고 청구하지 못합니다. 토지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번 갑은 분묘기지권자죠. 그렇다 해도 땅 내놔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못합니다. 토지 사용권만 있어요. 3번 합장은 안됩니다. 단분이든 쌍분이든 안돼요. 새로 변경하는 건 안됩니다. 4번 분묘기지권을 포기했답니다. 의사를 표시했대요. 그러면 그 권한은 소멸합니다. 즉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해를 좀 해볼까요? 20년 평원공연 점유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요건도 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발생하는 게 분묘기지권입니다. 그런데 이 권을 포기했대요. 즉 이거를 포기한 거죠. 그러면 권은 없어지는 겁니다. 5번 갑은 을에게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분묘취득시에 의한 경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치읓은 치읓과 만납니다. 즉 치료 지급 청구를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청구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따라서 아직은 의무는 없습니다.